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초겨울의 아침입니다. 창문에는 하얀 숨이 얇게 번지고 마당의 작은 종이 바람 따라 한번 울립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단톡방에 올린 한 줄 뒤로 남은 서늘함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드는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품격 있는 말의 힘입니다. 공자는 말과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은 마음이 드러나는 길이며 다시 마음을 다듬는 칼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말의 품격은 곧 삶의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군자는 말에 더디고 행실에 민첩하다. 당신의 오늘 한마디는 누구의 어깨를 가볍게 했을까요? 우리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말의 길이는 줄이고 온기는 남기는 것. 이제 공자의 시선으로 그 한 가지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신문, 익숙한 머그컵, 약 봉지, TV를 켜지 않아도 정막이 방의 모서리에 고요히 앉아 있는 듯합니다. 문득 어제 저녁이 떠오릅니다. 손주가 보낸 메시지에 요즘 애들은 참 간단히 말한다는 말을 덧붙였다가 곧 삭제했지요. 삭제했는데도 마음속엔 잔상이 남습니다. 지적하려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말이 아이 마음에선 잔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바람 같아서 스치듯 사라지고 어떤 말은 그림자처럼 날아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는 사람의 마음 속에 흐르는 기류를 먼저 살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지만 말의 바탕에는 늘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나의 피곤함, 상대의 긴장, 오늘의 기상, 오래된 기억의 앙금. 그 바람을 보지 못하면 말은 쉽게 모래바람이 됩니다. 병원 대기실을 떠올려 봅니다. 예약 시간은 지났는데 번호표는 더디게 움직입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크게 통화합니다. 혀끝까지 올라오는 말.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공간 전체가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 그의 행실을 관찰하라. 말은 판단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입니다. 말은 상황과 결을 함께 헤아려야 합니다. 내 말이 옳은지보다 이 말이 지금 필요한지부터 묻는 습관. 노년의 품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의 그림자를 줄이는 첫 연습. 호흡을 늦추는 것입니다. 입술이 열리기 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배를 한번 다독여 보십시오. 그 잠깐 사이에 마음의 바람이 잦아듭니다. 지금 이 말이 상대에게 무엇을 건네는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나의 상처를 벗겨내려는 말인지, 상대를 움직이려는 말인지, 아니면 단지 내 답답함을 풀려는 말인지. 그 짧은 자문이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군자는 말을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는 참는 고통이 아니라 더 넓은 길을 보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첫 한마디를 시작하기 전에 창밖의 나뭇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흔들리는 가지를 잠시 지켜보면 내 마음의 진동도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온 한마디는 이미 절반의 품격을 얻었습니다. 둘째 연습은
말의 무게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문장도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니?와 무슨 사정이 있었니?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비난의 기울기, 후자는 이해의 기울기입니다. 말의 무게는 단어에서 오지 않습니다. 듣는 태도에서 옵니다. 공자의 세계에서 예는 형식만이 아닙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세우는 자리, 말이 건너갈 다리를 고르게 놓는 태도입니다.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확인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긴 질문은 기리적처럼 분위기를 바꿉니다. 손주에게 왜 성적이 이래? 대신 요즘 공부 말고 마음은 어떠니? 라고 묻는 순간 대화는 비난에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이 작은 전환이 우리 집의 공기를 달라지게 합니다. 말이 갖는 관계성의 비결은 칭찬의 비중을 조금만 올리는 일, 억지 칭찬이 아니라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는 격려입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전화 줘서 고마웠다. 어제 내가 보낸 사진 덕에 웃었다. 사실의 확인은 마음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 안전함 위에서 조언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공자는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언어를 존중했습니다. 노년의 말이 가지는 가장 큰 힘, 상대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지 않고도 사실을 전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호응, 질문, 사실의 칭찬, 작지만 오래가는 도구들을 주머니에 넣어 보십시오. 군자는 말에 더디고 행실에는 민첩하다. 이 지침은 노년의 언어 수양에서 곧바로 떠올려야 할 기준입니다. 말이 더디다는 것은 입이 느리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의 속도를 늦춘다는 뜻입니다. 민첩한 행실은 말로 대신하지 않는 실천입니다. 인생의 중반까지는 말로 풀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보고, 설득, 설명, 조정.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조금 다릅니다. 말보다 풍경이, 주장보다 기운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한 끼 밥상을 차려놓는 조용한 손길, 먼저 자리를 정돈하는 사소한 실천, 오히려 가장 뚜렷한 메시지가 됩니다. 명절이 끝난 뒤의 거실을 보십시오. 상자, 과일 껍질, 흩어진 이불. 여기서 이 정도는 치우고 가지 라고 말하는 대신 말없이 봉투를 정리하고 쓰레기 봉투를 묶어 현관에 내놓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은 말없이 따라옵니다. 말은 줄었지만 메시지는 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덜 힘들게 하자. 이것이 말은 더디고 행실은 민첩한 태도가 만드는 변화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행실을 보라. 이 기준은 타인을 볼 때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때도 쓰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내 행동과 이어졌는지 밤의 침대에서 조용히 점검해 보십시오. 낮에 건강 챙기자고 말해놓고 정작 계단은 피하지 않았는가? 손주에게 책을 읽으라 하면서 내 손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쥐고 있지 않았는가? 이 자기 점검이 쌓일수록 말은 절로 줄고 행동은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말이 줄면 오해도 줄고 행동이 또렷해지면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노년의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재산은 쓰면 줄지만 신뢰는 써야 늘어납니다. 그분이 한 말은 믿을 만하다. 이 한마디 평판이 우리에게 남는 이름표입니다. 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이 원칙은 작동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의견이 갈릴 때 우리는 자주 말로 설득하려 듭니다. 그러나 공자의 방법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내 자리를 낮추고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해도 되겠니? 그 다음 한 문장으로 내 생각을 정리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걱정되어 이 선택이 낫다고 본다. 그리고 행동의 제안을 덧붙입니다. 일단 이번 달은 이렇게 해보고 한 달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말에서 행동으로 다리를 스스로 놓는 것입니다. 품격은 끝이 보이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결론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말이 현실의 작은 걸음으로 이어질 때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말을 아끼면 덕이 모인다. 말의 절제는 고요를 위한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말이 적으면 듣는 일이 늘고 듣는 일이 늘면 상대의 형편이 더 잘 보입니다. 그때 내 말은 지시가 아니라 도와주는 손이 됩니다. 노년의 언어는 그래서 종종 손과 함께 움직입니다. 손이 움직인 뒤에 나온 말은 짧아도 깊습니다. 공자는 경계했습니다. 교원 영색, 선의인, 번드르란 말과 얼굴빛으로는 어진 마음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친 말은 줄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려는 배려가 늘지요. 여기서 경계가 흐려집니다. 부드러움과 아첨의 경계, 갈등을 피하려고 본심과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다 좋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라는 목소리가 남습니다. 이런 말은 당장은 평온을 주지만 나중에 더 큰 파문을 남깁니다. 공자는 부드러움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드러움이 진실을 가리는 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품격 있는 말은 진실을 해치지 않는 부드러움입니다. 동네 모임을 떠올립니다. 자원봉사 일정을 정합니다. 모두 바쁘다며 말을 아낍니다. 누군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르신은 시간 많으시잖아요. 분위기는 가볍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 내가 하지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잔물이 고이면 스스로를 지키는 부드러운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꺼이 돕고 싶다. 다만 이번 주는 병원 예약이 있어. 다음 주에 한 번 더 논의하자. 부드럽지만 분명한 말. 아첨도 공격도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는 균형. 공자의 언어는 바로 이 균형을 향합니다. 부드러움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분명함은 사람을 안전하게 합니다. 품격 있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려는 노력에서 태어납니다. 가족 관계도 같습니다.
손주가 용돈을 자주 부탁합니다. 사랑 때문에 거절이 어렵습니다. 그러자 계속 허락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가벼워집니다. 그때 필요한 문장. 간결합니다. 사랑하기의 기준을 지키겠다. 그리고 건넵니다. 이번 달은 여기까지. 다음 달 용돈은 내가 계획표를 적어오면 그만큼 맞춰보자. 공자의 세계에서 사랑은 원칙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원칙 없는 사랑은 따뜻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원칙을 가진 사랑은 처음엔 딱딱해 보여도 결국 서로를 지켜줍니다. 부드러움과 아첨의 경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즉시 좋게 만드는 말은 아첨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의 삶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드는 말은 시간이 지나 품격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도 듣기 좋은 말에 흔들립니다. 요즘도 정정하십니다. 어르신이 계셔서 모임이 빛납니다. 감사가 반, 관례가 반.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들뜨거나 빈약해진 자존심이 달래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조용히 한 문장을 건넵니다. 나는 칭찬으로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다. 공자의 가르침대로라면 존재는 행실로 빛납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실천이 나를 증명합니다. 칭찬은 고마이 여기되 그 말이 내 길을 바꾸지 않도록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그럴수록 노년의 품격은 더 고요해집니다. 경계를 분별하는 또 하나의 도구,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말하기 어렵다면 시간을 빌려옵니다. 좋은 제안인데 내일 아침에 답하겠다. 이 하루의 유예가 말의 농도를 적당히 맞춰줍니다. 급히 꺼낸 말은 설탕처럼 달지만 금방 녹습니다. 하루를 지나 우러난 말은 국처럼 든든합니다. 공자가 말의 서두름을 경계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급한 말은 종종 진심을 비껴갑니다. 시간을 들인 말은 진심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말이 사람을 비추는 등불이라면 신뢰는 그 등불을 오래 켜두는 기름입니다. 공자는 사람 사이를 잇는 기둥으로 중과 신을 세웠습니다. 대충은 마음을 비우고 일에 미덥게 임하는 성실, 신은 약속을 속이지 않는 믿음, 여기에 한 겹 더 경입니다. 경은 마음을 단정히 모으는 공손함, 상대를 급하게 몰아세우지 않는 조심성. 이 셋이 언어에 스며들면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견딥니다. 하루의 약속을 작게 세우면 신뢰가 자랍니다. 큰 맹세보다 작은 실천. 오늘 하루 안에서 지킬 한 문장을 먼저 정합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은 먼저 묻고 나중에 말하겠다. 그 한 줄만으로도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일주일 단위의 약속. 수요일 저녁 가족과 차 한 잔 대화. 한 달 단위의 약속. 이번 달엔 고마웠던 사람에게 직접 전화하자. 약속이 작고 분명할수록 말은 가볍지 않게 됩니다. 말이 앞에서 끌기보다 뒤에서 등을 떠밉니다. 대충은
이 모양을 좋아합니다. 병원 정기검진 날. 지난달 혈압 기록을 보여주기로 했지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서 느끼는 쓸쓸함. 단순한 미안함이 아닙니다. 내 말이 가벼워졌다는 자책이 스밉니다. 우리를 구해내는 문장. 단호하면서도 따뜻해야 합니다. 오늘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진료 전까지 매일 저녁 한 줄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탁 위에 작은 수첩과 펜을 올려두고 약 봉지 옆에 둡니다. 다음 진료에서 수첩을 펼쳐 보이는 순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신뢰는 이렇게 쌓입니다. 장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안심시키는 조용한 증거가 됩니다. 가족과의 약속도 같습니다. 손주와 영화를 보기로 했지만 몸이 피곤해 취소해야 하는 날, 괜찮다고 말하는 손주의 웃음 뒤로 아쉬움이 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럴 때의 품격 있는 말, 변명보다 경의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오늘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 미안하다. 대신 일요일 오후에 꼭 보자. 내가 고른 영화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말과 날짜가 짝을 이루면 신뢰는 살아납니다. 경의 마음이 깃든 사과는 상대의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서를 따뜻하게 바로 세웁니다. 이웃과의 사소한 통보에서도 중과 신은 빛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택배 좀 받아주세요. 무심코 네, 두고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외출 일정이 꼬이면 난처해집니다. 익숙함의 가벼운 승낙 대신 경의 마음을 불러옵니다. 제가 오후 2시까지는 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도착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말은 한 문장 늘어나지만 관계는 오히려 간단해집니다. 분명한 시간, 분명한 조건, 분명한 책임. 저녁이 되어 하루를 닫습니다. 조명을 낮추고 오늘의 말을 돌아봅니다. 오늘 내 말은 누구를 안심시켰는가? 오늘의 약속은 내일의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었는가? 이 두 질문을 매일 같은 시간에 건네 보십시오. 중과 신과 경은 이렇게 호흡을 맞춥니다. 호흡이 길어질수록 말은 더 적어지고 대신 더 깊어집니다. 말은 줄이고 온기는 남기는 일. 노년의 언어는 그 한기를 묵묵히 걸어갑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 비겁함이 아닙니다. 공자는 침묵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때로 침묵은 가장 단정한 공경이 됩니다. 노년의 말은 이미 많은 계절을 지났습니다. 말하지 않는 결정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생각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가족 식탁에서 의견이 부딪힙니다. 주택을 팔지, 전세를 놓을지, 자녀들의 계산표가 엇갈립니다. 어른의 한마디가 방향을 좌우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의 침묵은 느린 반응이 아닙니다. 모두가 끝까지 말할 기회를 주는 의식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너희는 안전을, 너는 유연성을 더 중히 여기는구나. 요약은 중립의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내가 제대로 들었니? 맞다. 그 대답이 나오면 공간에는 안도가 흐릅니다. 그제야 내 생각을 한 문장으로 밝힙니다. 나는 지금은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유가 생기면 유연성을 다시 논의하자. 침묵, 요약, 확인, 제안. 말하지 않음이 준비한 길 위에 세 걸음을 얹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지쳐있던 마음이 자리를 찾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침묵은 지혜가 됩니다. 알림이 연달아 울릴 때 즉시 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급한 답이 관계를 급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읽고 바로 반응하는 대신 숨을 골라 다른 시간에 답을 모읍니다. 지금은 자세히 읽기 어려워. 저녁 8시에 차분히 읽고 답할게. 이 한 줄은 기다림의 이유를 설명하는 공손한 약속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면 핵심만 간결하게 전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먼저 정하자. 빨리빨리의 시대에 예고된 침묵은 오히려 신뢰를 키웁니다. 동네 모임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본능적으로 말로 수습하려 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리의 온도를 낮추는 침묵이 더 좋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손짓, 화제를 옮기는 짧은 질문,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실천. 말보다 먼저 몸이 움직입니다. 공기가 바뀌고 표정이 느슨해질 때 한마디를 얹습니다. 우리가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들었으니 다음에 마음 편할 때 다시 이어가자. 말은 순간을 이기려 하고 침묵은 시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더 잘 말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나를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엔 산책길에서 휴대폰을 잠시 꺼두고 발걸음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발이 바닥을 디딜 때 나는 소리, 겨울 바람의 결,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 그 소리들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낮아진 마음에서 나온 말은 누구를 판단하기보다 누군가를 보호하려 합니다. 침묵은 말의 고향입니다. 고향을 잃은 말은 험해지지만 고향을 기억한 말은 언제나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집의 공기는 첫 한마디에 달라집니다. 노년의 말은 크지 않아도 첫 문장이 집안의 기류를 바꿉니다.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언어의 의식을 간단히 세워봅니다. 아침의 문장, 낮의 점검, 저녁의 마감 인사. 세 문장만으로도 하루는 단정해집니다. 아침, 창문을 열며 짧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가볍게 하자. 부탁의 톤이지만 내가 먼저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먼저 설거지를 하든 누가 먼저 문을 닫든 가볍게 하는 쪽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어제의 마음은 어제에 두고
오늘은 오늘로 살자. 어제의 실수와 서운함을 새벽의 찬 공기에 내려놓습니다. 낮 중간 점검을 합니다. 식사 후 물 한 잔.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안심시키고 있는가? 대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곁에 사람부터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빨리 처리됐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이 낮의 공기를 맑게 합니다. 말은 줄이고 온기는 남깁니다. 나는 지나가고 장소는 따뜻해집니다. 저녁 하루를 닫는 마감 인사를 준비합니다. 불을 끄기 전 한 사람에게 한 문장을 보냅니다. 오늘 내 생각이 나서 마음이 환해졌다. 혹은 오늘 당신 덕분에 집이 고요했습니다. 보내지 못하는 날엔 나에게 보냅니다. 오늘의 나는 충분히 애썼다. 내일은 한 걸음만 더. 마감 인사는 긴장과 후회를 고요히 낮춥니다. 공자는 일상의 작은 인사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평안을 키웠습니다. 말이 삶을 바로 세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이 의식입니다. 손주와의 카톡도 빛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대신 오늘 내가 웃었던 순간 하나만 알려줘 라고 묻습니다. 아이는 사진 하나를 보낼 겁니다. 장난스러운 표정, 운동장 풍경, 그 사진 아래 한 줄을 덧붙입니다. 덕분에 나도 웃었다. 말은 짧지만 하루와 하루가 연결됩니다. 품격 있는 말은 사람의 하루를 묶되 매듭을 너무 세게 당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시선으로 노년의 언어를 걸었습니다. 말은 줄이고 온기는 남긴다. 이 한 문장을 반복하며 걸었습니다. 경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충으로 실천을 잇고 진으로 약속을 채운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꾼다는 사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요약과 확인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단호함으로 말의 품격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창한 명언 대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한 줄들을 찾았습니다. 아침의 인사, 낮의 점검, 저녁의 마감. 이 세 문장이 서로를 안심시키고 나를 잔잔하게 붙들어 줍니다. 이제 조용히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오늘 당신의 한마디는 누구의 어깨를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떠오를 때 잠시 침묵으로 마음의 숨을 고르고 천천히 정확하게 따뜻하게 건네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창밖에 바람이 잦아들면 그 말은 아마도 오래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는 다시 같은 문장으로 하루를 엽니다. 말은 줄이고 온기는 깊게, 마음이 그 문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삶의 품격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